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5월 28일 화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단 아침에 미국 시장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미국장이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충일 정도의 휴장일이어서 오늘은 미국 시장 말고 유럽 시장으로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로스톡이 0.40%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및 유럽의 정치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제 전기전자주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장중 하락했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 공매도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이후에 시장이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환율도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 시장 상승의 어떤 이유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친EU 진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로존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즉 사실은 이 이전에는 극우파들에 의해서 EU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사라진 안도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일단 유럽의 선거가 안정화에 돌아서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나라 시장에서는 상한가가 5개 정도 나왔는데요. 이 5개 상한가 중에서 좀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3개 정도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개별주가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어떤 시장의 관심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배급사인 CJ ENM 종목도 어제 갭으로 이제 시작을 4% 정도 갭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사실 배급사가 어떤 테마의 어떤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영화 극한 작업 때도 제작사와 배급사의 주가 온도 차이를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목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이제 점 상한가를 갔어요. 바른손 ENA가 이제 점 상한가를 갔고, 비슷한 이름이죠. 관계사인 바른손도 갭으로 상승한 이후에 상한가를 간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컴퍼니 K라는 종목 역시 최근 상장하였지만 영화 투자를 하는 창업 투자사인데, 이 회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종목으로 취급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제작사도 하나 있는데, 어저께 뉴스가 나오기는 했어요.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이 덱스터라는 종목이 이제 신과 함께로 유명한 기업이죠. 기생충 CG 작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이면서
어저께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덱스터는 지난 4월 중순 CJ 합병 관련 이슈로 이제 상한가가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이후에 이제 부인을 해서 주가는 그 다음날 약 한 15% 떨어졌는데, 재밌는 것은 아직도 그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이제 구독자분들 가운데에서 종목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할 때 화해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신 부품 업체인 RFHIC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작년부터 이제 지속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매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더욱 탄력이 붙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을 좀 했다가 5월 15일 이후 이제 급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이 회사의 매출이 화웨이에 좀 많이 디펜던트하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서입니다. 한 열흘 만에 거의 40%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죠. 수익 구간이었을 경우에요. 이것은 이제 뭐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맞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 있던 어떤 수익이 내 수익이 아닙니다. 내 본전은 저 아래에 이 본전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급락하였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내 어떤 최고 수익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분할로 매도를 해 놓으시면 완벽한 대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손실 구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급락을 맞은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급락했을 때는 이거는 대응을 내가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라도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의 구간에서는 대응하시지 말고, 이렇게 반등이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공도, 어느 정도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리면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줄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급락한 종목들이 다시 이제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주식 속담 중에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라는 주식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V자 반등이 나오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더군다나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하루 쉬었고요. 유럽 시장이 상승으로 어제보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강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어저께 상승으로 이제 마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어제 제가 한번 MSCI EM 지수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금이 중국 상해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중국 증시와 어느 정도 커플링이 예상은 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강할 이유는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유럽 투표 결과와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영화, 기생충 관련 종목들, 그리고 최근 화웨이 사태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